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팀에서 전달하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매우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지만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의학 정보입니다. 바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성적 건강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왜 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성건강이 단순한 신체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심신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학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성기능의 변화가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병, 신경계 질환 같은 다른 질병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건강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주제에 대해 말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부적절하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억압이 우리 세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다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성건강을 다른 신체 기관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눈 건강을 점검하고 귀 건강을 살피듯이 성 건강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성 건강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광주에 계신 정태영 어르신처럼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 봅시다. 건강한 성생활이 가져다주는 의학적 이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성적 활동은 심혈관 운동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심혈관 건강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현저히 우수합니다. 둘째, 성적 활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우리의 신체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성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항체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의 질병 저항력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성적 활동은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이점들을 고려할 때 성건강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능력을 무리하게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도는 수많은 성능력 개선 제품들, 특히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중 대부분은 의료 당국의 적절한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응급의학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성능력 개선 제품을 복용한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환자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심각한 심장 손상으로 인해 남은 인생을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성능력 개선을 원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주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체가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맞는 현명한 대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 호르몬의 변화부터 살펴봅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의 여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생애 주기에 따라 변합니다. 20대 초반에 최고조에 도달한 테스토스테론은 그 이후로 매년 평균 1% 정도씩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불가역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60대에 도달하면 20대 때에 약 70% 정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르몬계의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테스토스테론의 절대적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충분한 성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르몬 감소 자체가 성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체 변화는 혈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혈관의 내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이를 동맥경화, atherosklerosis라고 부릅니다. 또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의 지름이 좁아집니다.
이는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성적 기능은 성기로의 혈액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의 건강이 저하되면 성적 기능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기능 저하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단순히 성기능 개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경 반응의 둔화입니다. 우리의 신경 말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에 덜 민감해집니다. 특히 성감대라고 불리는 부위들의 민감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같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경 신호 전달 속도도 감소합니다. 뇌가 쾌감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적 반응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 부부들은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친밀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성숙한 성생활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전체 근육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사이코피니아이라고 부릅니다. 근육량의 감소는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성적 활동도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는 성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집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성기능을 해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성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의학적 근거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전립선의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성적 기능과 배뇨 기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면 배뇨곤란, 야뇨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성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전립선 상태를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에서는 이를 위해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주제는 부부간의 소통과 감정적 친밀감입니다. 의학적으로 성건강은 신체 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 심리적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기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약 30% 정도는 순수하게 신체적 원인이고 나머지 70%는 심리적, 관계적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체가 완벽하더라도 심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성적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 부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몇십 년을 함께 하면서도 상대방의 성적 선호도, 필요, 우려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거리감을 만듭니다. 의료 전문가들, 특히 성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부부상담 커플스 카운슬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의사를 만나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표현하는 경험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들이 처음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직접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성적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따라서 부부 상담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매우 건강한 과정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도 이제는 이러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다움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남성다움입니다. 신체 접촉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신체 접촉을 줄입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키스하는 등의 행동들을 어색하게 느끼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신체 접촉은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이 호르몬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킵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 전에 충분한 신체 접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 2, 3회 정도의 애정어린 신체 접촉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소중히 여기는 효셔의 가치를 생각해봅시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가족 전체의 건강의 기초입니다. 자녀들과 손자녀들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본 가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현대 노년층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 경제적 걱정, 가족 문제,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같은 심리적 부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소위 낡은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불리며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적 흥미와 성적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성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명상, 요가,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취미 활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가족과의 시간 같은 즐거운 활동들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특히 정년을 맞이한 우리 세대에게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은 심리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성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 체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렘 수면 중에 특히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신체의 회복 능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도 약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매일 밤 6~8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수면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전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침실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중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습관 개선으로 상당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할 네 번째 주요 주제는 운동과 영양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체 활동은 성 건강 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며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나이 든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역기나 저항 운동을 주 2~3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고 신체 자신감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은 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성 건강 측면에서 운동의 효과는 많은 의약품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성 건강 상담을 하는 의사들은 약물 치료 전에 생활 습관 개선을 권장합니다. 특히 운동은 가장 먼저 권장되는 개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운동의 강도와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성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같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지중해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 생선, 신선한 채소, 과일이 중심이 되는 식단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검은 콩, 검은 참깨, 검은 쌀 같은 검은색 음식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초콜릿, 특히 70% 이상의 코코아 함유 검은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성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신경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성적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흡연은 더욱 심각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성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장기간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성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실천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받으세요. 성 건강 저하가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남성들 중 상당수가 미처 모르고 있던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진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 건강 문제는 단순히 성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5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 과정에서 의사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성 건강에 관련된 증상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둘째, 적절한 신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주 3회 이상 30분씩 유산소 운동과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염분과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도록 합니다. 넷째, 배우자와 충분히 소통하세요. 정기적으로 감정을 나누고 신체 접촉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며 필요하다면 함께 전문가를 찾으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태극권, 산책 등을 통해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매일 밤 6,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호르몬 분비의 기초입니다. 일곱째,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점검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능력 개선 제품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흔한 오류들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무리하게 성능력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는 성능력 개선을 약속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약품, 건강식품, 영양제, 기구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의료당국의 승인과 검증을 받은 제품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불명확하거나 위조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감각 자극일 뿐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귀한 건강입니다. 따라서 성능력 개선을 원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부끄러움 때문에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에게 성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눈질환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환자의 책임 있는 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솔직한 대화 없이는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려야 할 부끄러움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을 보호할 뿐입니다. 셋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성 건강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술과 담배는 순환기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성 기능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성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흡연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금연은 어렵지만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체 활동을 과도하게 줄이면 안 됩니다. 성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운동을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운동을 중단하면 신체가 더욱 약해지고 신체가 약해지면 성기능이 더욱 저하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성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다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운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는 신체 기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감정, 필요, 걱정을 솔직하게 나누지 않으면 관계는 형식적이 되고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화와 신체 접촉을 통해 부부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약물과 건강보조제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미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성 건강 개선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곱째, 성기능의 변화를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기능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성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심리적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의료 정보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성기능과 관련된 신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자신의 상태를 더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적 반응은 신경계, 혈관계, 호르몬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성적 자극이 발생하면 뇌에서 신호가 전달되고 이것이 음경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유입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을 발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의 확장 반응도 둔해지며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여전히 만족스러운 성적 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성적 반응의 개인차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노화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성적 기능 저하가 현저히 덜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의 임상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70대 남성들 중 상당수가 매우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50대 남성들이 심각한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 자체가 아니라 건강 관리의 정도가 성기능 유지의 핵심 결정 요소입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여전히 성 건강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성 건강 개선 약물들, 예를 들어 포스포디에스터라제 억제제 계열의 약물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물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기저질환,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가장 적절한 약물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약물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물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약물은 당신의 신체가 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성적 반응 자체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심리적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기능 저하로 인한 불안감과 자신감 상실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를 성적 불안, sexual anxiety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다음 시도에서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 불안감이 다시 성적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심리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감이 성 건강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는 이 악순환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성 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성 건강에 관한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담은 성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부부간의 소통을 개선합니다. 식이보조제와 천연 제품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성 건강 개선을 약속하는 수많은 천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제한적이지만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 마카, 은행엽 추출물 등은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비과학적이거나 근거 없는 제품들에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관계와 친밀함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건강을 논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친밀감의 정서적 차원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깊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성적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우리 세대 부부들의 특징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도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존재가 당연해지면 감사와 애정 표현도 감소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친밀감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작은 칭찬, 따뜻한 손길, 깊은 눈맞춤 같은 일상적인 표현들이 부부관계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표현들이 결국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부관계와 신체 건강의 상호작용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 신체 건강을 개선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부부간의 갈등과 거리감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이 곧 신체 건강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 만족을 넘어 신체 건강 관리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계적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문화적 장벽 극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세대가 성 건강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끄러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성 건강은 신체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이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때 우리의 건강도 함께 개선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족과 사회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세대가 이 변화를 주도할 때 자녀 세대는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성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이 제공하는 또 다른 이점들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적 활동은 신체 활동의 한 형태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신체의 전반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적 활동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 예를 들어 혈류 증가, 혈압 변화 등은 혈관의 반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활동 후 깊은 수면에 빠진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오르가슴 후 신체가 이완되고 신경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 기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적 활동은 전립선의 건강도 지원합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의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성적 활동이 단순한 감정적, 관계적 만족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활동, 신체 활동, 취미, 그리고 성생활까지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를 명확히 부정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중단하면 신체 기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활동을 유지하면 신체 기능의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Use it or lose it는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은 근육, 뼈, 신경계, 성적 기능을 포함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성생활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성적 기능에 더욱 빠른 저하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성적 기능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 연령대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0대 초반의 남성과 80대의 남성이 경험하는 성적 변화는 다릅니다. 60대에서는 주로 성적 반응의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발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오르가슴 강도가 감소하며 사정 후 다시 발기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성적 만족도는 여전히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70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진행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성생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80대 이상의 경우에도 신체적으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정서적 친밀감과 신체 접촉을 통해 의미 있는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생활의 형태와 빈도는 변할 수 있지만 친밀한 관계 자체는 생애 전체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유지합니다. 의료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성 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할 때 환자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솔직하게 증상을 설명하느냐가 진단과 치료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의사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순수하게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버리고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 상담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현재는 어느 정도 심한지 등의 시간적 경과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지, 스트레스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등의 배경 정보도 중요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심리적 요소도 중요하므로 최근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감정 상태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상태도 의료 상담의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성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매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검진에는 혈압 측정, 혈액검사 혈당, 콜레스테롤, PSA 등 신체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물어볼 때까지 성 건강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모든 환자의 성 건강을 주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성 건강이 현저히 개선된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을 시작한 환자들은 몇 주 내에 성적 반응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이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감소시키며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을 중단한 환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성 건강 개선을 경험합니다.
흡연이 성적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한 환자들도 성 건강에 현저한 개선을 경험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와 신경계의 이완이 성적 기능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우자와의 상담도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성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치료의 효과는 훨씬 크고 빠릅니다. 따라서 성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부부는 성에 대해 더욱 솔직하게 대화하게 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부부 관계가 향상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노력도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경험이 부부 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각자의 건강도 개선시킵니다. 우리가 성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건강 치료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약물이나 치료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생활 습관 개선은 비용이 들지 않거나 매우 적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비싼 음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비쌀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산책을 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약물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은 후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 가격도 의사와 상담할 때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네릭 버전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할 때 비용을 고려한 선택지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 건강을 다룰 때 자신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 건강 치료를 시작할 때 젊은 시절의 성적 기능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신체는 나이를 먹습니다. 성적 기능도 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나이에 맞는 최선의 성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0대의 성적 기능이 20대보다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보고하는 바는 나이가 들면서 성적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능이나 결과보다는 과정과 연결을 더욱 중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생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나이에 맞는 최선의 성생활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신체 활동과 성 건강의 연관성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켜 발기 기능을 개선합니다.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고 신체의 근육 구조를 유지합니다. 유연성 운동, 예를 들어 요가나 스트레칭은 신체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신경을 진정시키는 운동, 예를 들어 태극권이나 명상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이상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모든 유형의 운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계획할 때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력 운동을 하며 토요일에는 요가나 유연성 운동을 하고 일요일에는 휴식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성 건강을 포함한 전체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식이요법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혈관 건강을 위한 음식들의 종류와 효과를 이해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산화 음식들입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으며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혈관 내벽 손상을 방지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다크 초콜릿, 적포도주 적당량, 녹차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질소산화물을 자극하는 음식들입니다. 시금치, 근대, 비트 같은 잎 채소들은 질소산화물 생성을 자극하여 혈관 확장을 도웁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일주일에 다양한 끼니에 포함시키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스트레스는 성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하고 이것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성 건강 개선의 핵심입니다.
명상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 1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요가도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이완시킵니다. 태극권은 우리 문화의 친숙한 명상적 운동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조화시킵니다. 자연 속에서의 시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숲길 산책, 공원에서의 시간, 물가에서의 명상 등은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취미활동,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읽기 같은 활동들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입니다. 침실의 온도는 15, 19도가 이상적입니다. 더운 환경에서는 수면이 방해됩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어두워야 합니다. 밤빛이나 벽시계의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음향 환경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조용해야 합니다. 백색 소음, 예를 들어 팬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배경음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일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셋째, 자기 전 활동입니다. 자기 일, 이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기 전 음식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는 4, 6시간 전부터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3시간 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치료 옵션의 다양성입니다. 성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비뇨기과 진료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성 건강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둘째, 심리 상담입니다. 성 건강 문제에 심리적 요인이 있을 경우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성 건강 전문 클리닉입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성 건강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부부 상담과 함께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넷째, 자조 집단입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 옵션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면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는 개별 진료에 특화되어 있고 일부는 부부 상담에 특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심리 상담과 의료 치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최종 메시지는 성 건강은 의학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정당한 건강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성 건강은 신체 건강의 일부이며 전체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 건강 문제는 매우 흔하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 개선은 성 건강 개선의 기초입니다. 약물 치료보다 먼저 시작해야 하며 약물 치료와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배우자와의 소통과 지지는 성 건강 개선의 필수 요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섯째,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뒤로 미루고 의학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모습은 다음 세대의 긍정적인 모델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관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의 건강을 위한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성 건강은 단순히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전체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부부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특별한 장점 중 하나는 수십 년의 인생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관계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젊은 시절의 서툰 시도와 성능 중심의 접근보다 지금의 성숙한 접근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성적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체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성능 퍼포먼스보다 연결 커넥션을 중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능력의 저하는 남성다움의 상실이 아니라 인생의 다른 단계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기능 저하로 인해 자존감을 잃고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욱 성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친밀함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부부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 자체가 부부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과 효를 매우 중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건강한 부부관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잇는 건강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건강을 챙기는 것은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성건강 문제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남성 중 30, 40% 정도가 어느 정도의 성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희귀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성인의 행동입니다. 광주에서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정태영 어르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며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따른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들에서 성건강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의 건강한 노후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배우자와 함께 만족스러운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건강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 권리입니다. 연령이나 신체 상태가 이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의 변화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하고 의료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친밀함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새로운 문화입니다. 우리 세대가 시작한 이 변화가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